세종 이야기. 백성을 품은 임금의 길. 어둠이 짙게 깔린 조선의 새벽. 궁궐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백성들의 한숨은 차가운 안개처럼 도성을 덮고 있었습니다. 글을 몰라 억울합니다. 법을 몰라 죄인이 됩니다. 그 시대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칼보다 붓을, 권위보다 백성을 택한 사람. 그 이름은 세종.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 왕이 아닌 한 사람의 고민과 기도를 만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업적의 기록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밤을 지새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일막. 눈 밝은 소년. 1397년 조선의 한궁에서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있었고 왕위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이도는 달랐습니다. 책을 읽는 눈빛이 깊었고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 하늘은 움직이는가? 왜 백성은 굶는가?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려는 갈망이었습니다. 밤이면 촛불 아래에서 글을 읽었고 낮이면 학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권력 다툼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책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소년이 조선의 빛이 될 줄은. 제일막. 왕이 되다. 형들의 비극적인 선택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셋째 아들 이도는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백성은 불안했습니다. 젊은 왕이 과연 나라를 이끌 수 있을지. 그러나 그는 즉위 첫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겠다. 그의 통치는 명령이 아니라 경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고 농부의 삶을 살폈고 시장 상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두었습니다. 백성의 눈물. 세종은 궁궐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밤새 기도했고 전염병이 돌면 약방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의 억울한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를 몰라 문서에 속아 땅을 빼앗긴 백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세종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그를 모르는 것이 죄인가? 그 질문이 그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시작.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자.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중국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임금이 어찌 글을 만듭니까? 그러나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연구했고 소리를 분석했고 입 모양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글이 없어 한을 삼키는 일이 없게 하라. 세상의 반대. 훈민정음 창제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양반들은 조롱했고 학자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백성을 위함이다. 그는 왕이었지만 권력을 위해 글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도 몸이 아파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글이 태어나다. 1443년 드디어 세 글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세종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이 글은 백성이 쉽게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삶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글자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향한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과학의 왕. 세종은 글자만 만든 왕이 아니었습니다. 해식의 물식의 추구기. 하늘의 별을 연구했고 농사 달력을 정리했습니다. 백성이 비를 예측하고 시간을 알고 별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지혜와 과학 그리고 사랑이 함께 흐르는 강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세종은 엄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자식 교육에도 힘썼고 왕자로서의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깊어졌고 시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업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은 쉬어도 되지만 백성의 삶은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기도. 병상에 누운 세종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백성들이 이글로 웃을 수 있기를.
그의 소원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억울하지 않기를, 굶지 않기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남겨진 빛, 세종이 떠난 뒤에도 그가 만든 글은 살아 있습니다. 아이의 첫 글자 속에, 어머니의 편지 속에, 시인의 시 속에 그는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왕은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세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닌 백성의 눈물을 선택한 사람.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훈민정음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배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말하고 있는가? 세종의 이야기는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역사 속 인물들을 더 깊이 더 따뜻하게 풀어가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